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올 시즌 기준으로 팀 연봉 합계 상위 5개 팀과 하위 5개 팀의 올 시즌 현재까지의 성적 그리고 행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올해 제대로 밥값한 팀, 그리고 제대로 밥값을 하지 못한 팀, 자, 10개 팀을 한번 연봉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연봉 총액 1위 팀은 단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였습니다. 2024년 4월 4일 기준으로 41승 34패, 현재 서부 컨퍼런스 10위인데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총 연봉은 2억 2,400만 달러.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2억 달러 이상을 선수 연봉으로만 썼으니까 사실 사치세도 어마어마하게 냈었고요. 그리고 조 레이커 구단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사치세를 내고 연봉 총액을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팀을 꾸려갈 수는 없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가장 큰 핵심 과제는 팀 샐러리를 덜어내는 일이죠. 자, 그래서 올 시즌 팀 내 연봉을 보시면 스테픈 커리가 51mm입니다. 거의 52mm죠. 계속해서 현재 연봉 1위고요. 클레이 탐슨이 43mm.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굉장히 많은 악플들이 달리는데 결국 몸값을 못 해준다 이거겠죠. 자, 그리고 크리스 폴이 30mm고 앤드루 위긴스는 23mm. 상당히 좀 저렴하게 연장 계약을 했었죠. 드레먼드 그린도 22mm, 그리고 GP2가 현재 8.7mm, 캐번 눈이 7.5mm, 쿠민가 6mm, 모제스 무디, 브랜딘 포젬스키 순입니다. 자, 우선은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크리스 폴 이 3명이 잡아먹는 샐러리가 팀 전체 연봉 총액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클레이 탐슨은 어쨌든 FA로 풀리고 크리스 폴은 올 시즌이 마지막 워리어스와 동행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또 금액을 좀 덜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캐번 누니 같은 경우에도 다음 시즌 연봉은 부분 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보다 샐러리의 유동성이 나빠지진 않을 텐데, 자, 문제는 돈을 이렇게 쓰고도 현재 순위가 서부 컨퍼런스 10위라는 데 있죠. 이제 이 4월 5일에 휴스턴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경기 결과를 떠나서 올 시즌 현재 워리어스가 가장 확률이 높은 순위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위 서부 컨퍼런스 10위인데, 이 배스켓볼 레퍼런스 기준으로 우승팀 배당이라는 걸 매겨요. 그래서 우승팀 배당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전입니다. 레퍼런스 기준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 후보 가운데 5번째로 배당이 낮았어. 그 말인즉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 후보로 꼽힌 거죠. 그래서 워리어스보다 배당이 더 좋은 팀은 보스턴, 덴버, 피닉스, 밀워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할 확률이 높다. 그 말인즉슨 워리어스의 우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을 걸었을 때 확률은 높지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배당금은 적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서부 컨퍼런스 10위.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돈은 돈대로 쓰고, 물론 스테픈 커리가 있을 때 윈나우로 달려야 되지만 올 시즌 성적 자체는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돈을 많이 쓴 구단은 스티브 발머가 구단주로 있는 LA 클리퍼스입니다. 2억 달러 넘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47승 28패, 서부 컨퍼런스 4위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보다 낮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클리퍼스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1라운드 광탈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자,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의 연봉이 45mm고요. 제임스 하든이 35mm니까 셋이서 클리퍼스 연봉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노만 파웰 18mm, PJ 터커 11mm, 주바츠, 테렌스 맨은 10mm 조금 넘고요. 메이슨 플럼리가 5mm, 러셀 베스브룩을 3.8mm 쓸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그리고 아미르 커피가 3.6mm입니다. 자, 그래서 카와이 레너드와는 연장 계약을 맺었고 폴 조지와는 아직까지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결과에 따라서 LA 클리퍼스의 전체적인 연봉 총액, 그 다음에 또 연봉 총액을 구성하는 선수들의 비중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사실 몸값을 잘 해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플레이오프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서부 컨퍼런스 4위라는 순위를 떠나서 클리퍼스의 경기력 자체가 과연 이게 2억 달러 이상을 쓴 팀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사정은 골든스테이트보다는 낫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 팀볼브즈입니다. 루디 고베어를 데려오면서 미네소타는 미래는 포기하고 완전히 현재를 위해 달리는 윈나우 팀으로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2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썼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돈값을 하는 거죠. 53승 23패.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루디 고베어가 41밀로 가장 비싼데 그 비싼 몸값을 해내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루디 고베어의 출석률이 올 시즌 포함해서 거의 90%예요. 이건 엄청난 거고, 칼 앤서니 타운스가 36밀, 마이크 컨리가 23밀이고요. 앤서니 에드워즈는 뭐 아직까지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13밀, 나즈리드가 12밀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까지는 뭐 이런 연봉으로 잡아놓을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몬테이 모리서, 카일 앤더슨이 10밀에 가깝고, 니켈 알렉산더 워커, 제이든 맥다니엘스, 그리고 웬델 무어 주니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이 팀의 핵심은 결국 고베어, 타운스, 에드워즈인데, 이제 에드워즈의 뭐 연봉이 이제 확 오를 테니까 또 이런 연봉 총액을 유지하기가 또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칼 앤서니 타운스도 트레이드 루머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미네소타 유니폼을 입고 있고, 그리고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만 플레이오프 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과연 미네소타가 2억 달러에 가까운 이 연봉 총액을 쓰면서 1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데 그 결실을 또 맺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골든스테이트나 클리퍼스보다는 훨씬 내실 있는 그런 효율적인 지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이끌고 있는 피닉스 선즈입니다. 자, 피닉스 선즈도 거의 2억 달러를 썼어요. 그런데 현재 순위는 45승 31패, 서부 컨퍼런스 6위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죠. 듀란트는 몸값을 해냅니다. 그런데 듀란트와 브래들리 빌이 같은 몸값이라는 게 문제겠죠. 브래들리 빌은 올 시즌 뭐 갖가지 부상을 입으면서 출석률이 떨어졌는데, 이 두 명이 어쨌든 똑같이 46밀, 데빈 부커가 36밀이니까 뭐 부커가 올 시즌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아주 싸게 느껴집니다. 자, 유스타프 너키치가 16밀, 그리고 로이스 오니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는데 9.5밀이고요. 그레이슨 앨런이 싸죠. 8.5밀. 나시어 리틀이 6.2밀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에릭 고든, 조시 오콕이, 데이비드 로디가 이끌고 있는데, 에릭 고든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이제 전성기가 지난 선수다 보니까 또 저 금액에 마치 웨스트브룩처럼 싸게 쓸 수 있는 셈이 됐고, 사실 듀란트와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이 빅3를 구축을 하면서 나머지 조각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그래도 로이스 오닐이나 또 그레이슨 앨런을 잘 데려왔죠. 하지만 연봉 총액에 비해서 역시나 내실은 떨어진다. 물론 서부 컨퍼런스 6위 뭐 아니면 또 플레인 토너먼트 거쳐야 되는 7위로 나가서 1라운드 업셋하고 2라운드 업셋하고 뭐 결승까지 진출해서 우승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이 피닉스가 우승을 달성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팀 연봉 상위 5개 팀 가운데 아주 의외의 팀이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 위저즈죠. 워싱턴 위저즈는 1억 8,800만 달러를 썼는데 성적이 15승 62패, 동부 컨퍼런스 14위입니다. 너무너무 암울한 성적에 그쳐있죠. 일단 조던 풀이 27밀이고요. 카일 쿠즈마가 25밀, 타이어 존스가 14밀, 그리고 마빈 베글리 3세가 12.5밀. 저거는 이제 디트로이트 때 맺었던 계약인데 트레이드로 영입을 하면서 저 계약을 그대로 이관해 온 거죠. 리션 홈즈도 12밀에 달하고요. 랜드리 샴이 10밀. 보시면은 사실 타이어 존스는 해자죠. 그런데 베글리 3세, 리션 홈즈, 랜드리 샴의 이런 선수들에게 지금 나가는 돈이 유야무야 지금 뭐 34밀, 35밀이나 됩니다. 빌라 쿨리발리는 뭐 루키 계약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데니 아브디아는 뭐 무조건 워싱턴이 잡아야 되는 선수고, 자니 데이비스는 폭망이에요. 그리고 코리 키스퍼트도 올 시즌에 본인의 잠재력을 발현시켰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다 선수들이 고만고만한데 연봉은 이 선수에게 이 정도로 줘야 됐어? 라고 드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조던 풀, 베글리 3세, 리션 홈즈, 랜드리 샤밋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들의 계약이 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한 선수가 뭐 50밀, 45밀, 30밀이 아니라 굉장히 고만고만한 계약들이 있잖아요. 물론 카일 쿠즈마, 타이어 존스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는 순간 바로 팔릴 겁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애매한 금액에 애매한 기량을 지닌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워싱턴 위저즈가 이번 시즌 끝나고 어떤 식으로 로스터를 정리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우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NBA 연봉 하위 5개 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샌안토니 스퍼스입니다. 샌안토니 스퍼스는 1억 4천만 달러 정도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한 3분의 2 수준인 거죠. 자, 켈든 존슨이 20밀. 팀 내 최고 연봉자인데 20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빅터 웬반야마가
12.1mm, 디본테 그레이엄도 12.1mm고요. 아래쪽으로 트레이 존스, 잭 콜린스, 제디 오스만, 데빈 바셀, 또 제레미 소엔, 말라카이 브레너, 줄리안 샴페니로 구축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로스터를 정리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그냥 계약을 포기해도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고, 켈든 존스는 20mm인데 지금 벤치에서 나오거든요. 식스맨으로 보직을 변경했어요. 그만큼 지금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올 여름에 총알도 많고 그 다음에 로스터를 수정할 여지도 많다는 것. 그리고 웬반야마가 루키 시즌을 보내면서 엄청난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저는 웬반야마 효과로 굉장히 좋은 FA들을 또 데려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탱크에 가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를 언제든지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캡 스페이스에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샌안토니오 스퍼스보다 더 적게 돈을 쓰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샬럿 호네츠입니다. 샬럿 호네츠도 18승 58패에 그쳐있고 동부 컨퍼런스 13위인데요. 자, 다비스 베르탕스가 17밀로 가장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랜트 윌리엄스가 12밀, 라멜로 볼이 10밀. 하지만 이제 라멜로 볼의 계약은 곧 엄청나게 뛰어오르게 되죠. 자, 그리고 브랜드 밀러가 루키니까 10.8밀이고 아래쪽으로 마일스 브리지스, 그리고 바실리에 미치치, 코디 마틴, 릭 닉차즈, 세스 커리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샬럿 호네츠도 로스터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할 겁니다. 일단 스티브 클리포드 감독이 올 시즌 끝나고 샬럿과 결별할 예정이고, 무언가 이런 굉장히 어수선한 로스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조각들을 굉장히 맛있는 반찬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 팀은 라멜로 볼, 브랜드 밀러, 마일스 브리지스 이 세 명을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크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너무 작고, 닉 리차즈가 성장하긴 했습니다만 빅맨 포지션도 분명히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총알은 있어요. 다만 샬럿 자체가 워낙 FA들에게 인기가 없고, 그리고 손봐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여름 샬럿 호네츠가 해야 될 일들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위 5개 팀 중에 굉장히 의외의 그런 클럽이 있습니다. 바로 올랜도 매직입니다. 자, 올랜도 매직은 1억 4천만 달러도 쓰지 않고 45승 31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죠. 일단은 로스터가 상당히 정제돼 있고, 그 다음에 루키 스케일에 묶여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저말 모슬리 감독의 역량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조나단 아이작이 이제 베테랑이다 보니까 17.4밀로 가장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올랜도 매직은 조나단 아이작에게만큼은 상당히 관대했죠. 부상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국 연장 계약을 맺었고, 마켈 펄츠도 17밀, 웬델 카터 주니어가 13밀, 게리 에리스가 13밀입니다. 파울로 방케로나 혹은 모리츠 바그너는 현재까지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몸값 그리고 연봉 총액에 본인들의 연봉이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조 잉글스가 11밀이니까 보시면은 조나단 아이작, 마켓 펄츠, 웬델 카터 주니어, 게리 에리스, 조 잉글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베테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파울로 방케로라든지 아니면 프란츠 바그너가 나중에는 또 받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지긴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연봉의 이런 밸런스나 규모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올랜도 매직이 여전히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총알이 있죠. 그래서 클레이 탐슨, 그 다음에 또 디앤젤로 러셀 이런 선수들과도 링크가 돼 있는데, 아마도 메인 볼 핸들러를 보강하지 않을까. 마켈 펄츠는 올랜도 시스템과 맞진 않거든요. 그리고 게리 에리스나 혹은 제일런 석스도 둘 다 2번이기 때문에 1번 자원을 데려올 수 있는 총알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랜도 매직은 미래가 아주 밝은 팀이고, 지금 이 정도 연봉 총액으로도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2라운드 진출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올랜도 매직의 앞길에는 정말 잘 포장된 비단길이 깔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입니다. 디트로이트 역시도 올랜도와 마찬가지로 1억 4천만 달러도 채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성적은 처참합니다. 13승 63패, 승률이 1할 7푼 1리. 진짜 깝깝하죠. 동부 컨퍼런스 15위에 그쳐 있는데,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는 에반 포니에입니다. 뉴욕 닉스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연봉 계약을 그대로 이관을 해왔고요. 제임스 와이즈먼이 12밀, 케이트 커닝햄이 11밀, 둘 다 현재 루키 스케일에 묶여있죠. 어사르 탐슨 마찬가지고, 제이든 아이비도 똑같습니다. 알제 스튜어트는 5밀, 그리고 제일런 주렌이 4밀,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는 베테랑이죠. 현재 4밀이고요. 아래쪽으로 얼마 전에 벤치에서 50점을 넘게 넣었던 이 말라카이 플린, 그리고 시모네 폰테키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로스터를 참 손봐야 될 때가 많죠. 어차피 에반 포니아라든지 혹은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말라카이 플린 이런 선수들은
디트로이트의 타임라인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와이즈먼, 커닝햄, 어사라 탐슨, 제이든 아이비 전부 루키 스케일로 묶여있는 이 선수들 중에 옥석을 가려야 되고, 그리고 감독은 6+2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를 수도 없어요. 최대 8년 남았는데 감독 어떻게 잘라? 그렇다면 결국 구단 수뇌부는 몬티 윌리엄스 감독과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트레이드하거나 FA로 영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연봉 총액이 많다는 건 그만큼 캡 스페이스가 넓다는 거잖아요. 캡 스페이스가 넉넉하다는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은 선수들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총알은 있지만, 과연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유니폼을 입고 싶어하는 선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굉장히 운영도 방만했고, 그리고 현재까지 첫 시즌에 보여줬던 감독의 역량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올랜도 매직 혹은 샌안토니오 스퍼스, 심지어 샬럿 호네츠보다도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유타 재즈입니다. 자, 유타 재즈도 1억 4천만 달러를 쓰지 않았고요. 2년 연속 시즌 후반기에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구단 수뇌부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빌딩이냐, 윈나우냐, 리툴링이냐,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타 재즈의 주요 선수들이 실컷 좋은 성적으로 팀을 올려놨는데, 결국 유타 재즈의 구단 수뇌부는 이걸 어때요? 트레이드를 해버리잖아요. 트레이드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동기부여를 잃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팀은 아니구나. 후반기 완전 폭망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29승 47패, 서부 컨퍼런스 12위까지 떨어졌고요. 물론 연봉 총액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캡 스페이스가 많은데 빠르게 색깔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존 콜린스가 25밀, 조던 클락슨이 23밀, 그리고 콜린 섹스턴이 17밀, 라우리 마카넨이 17밀, 테일러 홀튼 터커가 레이커스 시절 때 맺었던 계약 그대로 11밀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존 콜린스가 좀 비싸긴 합니다만, 클락슨과 또 섹스턴은 언제든지 콜린스와 마찬가지로 유타 재즈가 미래의 어음을 위해서 팔 수 있는 그런 현금이라 볼 수가 있겠고, 아래쪽을 보시면 카이라 루이스 주니어나 또 루키인 타일러 핸드릭스, 또 루키인 키온테 조지, 루키 스케일인 워커 캐슬러 등등이 있는데, 유타 재즈의 로스터를 보시면 경쟁력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연봉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루키 스케일에 묶여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베테랑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타 재즈가 빠르게 저 위에 있는 클락슨, 섹스턴, 콜린스 이런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좀 처리하느냐, 아니면 이 선수들을 데리고 갈 거냐, 빠르게 색깔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연봉 구조 자체는 괜찮고 또 캡 스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유타 재즈 역시도 상승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다만 구단 수뇌부와 또 선수들이 같은 페이지에 놓여 있는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상 팀 연봉 상위 5개 팀과 하위 5개 팀을 살펴봤습니다. 자, NBA는 셀러리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이 올랜도 매직이 또 얼마나 향후 미래가 기대되는지 알 수가 있고, LA 클리퍼스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선택과 집중의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